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이 실적 관련해서 주가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그래도 막 튀어오르고 2차 전지가 튀어오르고 이런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다고 보입니다. 아마 엔비디아 실적들 때문에 분석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심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테마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에 잘 안 보이시던 분들 보니까 마녀쭈 님도 제가 평소에 잘 못 뵀던 분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쭉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미니 배짱 님도 최근에 좀 못 뵀던 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망고 님도 보이시고요. 그 외 분들은 대부분 좀 최근에 도라 님도 최근에 좀 못 뵀던 분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못 뵀던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갈매기 님도 최근에 좀 자주 못 뵀던 분 같고요. 가죽 거들 님도 좀 못 뵀던 분 같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상당히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또 방송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호이님, 장은 힘들지만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 때 또 힘이 되면 좋겠고요. 파주 김계미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주셨는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댓글창에 좀 댓글 많이 안 올려주신 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댓글 올려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정한홍왕님, 이분도 최근에 자주 못 뵀던 분 같고, 전종대님 오늘 시간 가자, 체리 괴물님, 평소에 잘 못 뵀던 분들 이렇게 말씀들 많이 주시네요. 퇴근하고 항상 자주 보신다니까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고님, 안녕하십니까.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오늘 엔비디아가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됐었고요. 소부장,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는 32.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간의 급락 영향 때문에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와 리튬, 그리고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라든지 지약 바이오, 일부 게임주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코스피는 엔비디아 영향의 반도체 업종이 사실 급락을 했죠. 소부장도 코스닥 쪽에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나 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 헬스케어 업종 상승세가 오전에 나타났고요. 전일 오후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 반전을 견인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오후장에 급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고요.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종목들도 꽤나 많이 오른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SK하이닉스도 6%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3% 정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도 지속했고요. 현물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 선물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출 중심 기술주 포지션을 다소 좀 축소시키면서 헬스케어나 2차전지, 금융 등 비수출주에서 좀 대안을 찾고 있는 수급으로 약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슈퍼카 공급 추진 예정 보도에 저가 매수가 재유입됐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호실적과 그 다음에 경기 방어 섹터로서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9월에 밸류업 지수 관련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반도체의 우호적 대안으로 부각되는 섹터가 역시 금융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도주 바이어가 컬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2차 전지나 게임 등 순환매 양상이 결국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전일 현대차의 CEO 인베스트데이 주주하는 예상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다 평가를 받았고요. 하이브리드 등의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주도 최근 바닥 다지기가 나타나면서 일부 게임주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금리 인하 수혜감이 지속 강세였던 바이오, 이 부분에서는 국산의 mRNA 백신 감염에 5,300억 정도의 지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역시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에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도 꽤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 201선 2649포인트, 그러니까 약 2650포인트 정도의 터치 이후에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다소 좀 약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코스피 기준 2650포인트가 1차 지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201선 자리에서 일단 장중 지지는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중 중인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에 간 거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러시아 군수 지원 등의 민감한 의제들이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일단 대중 제재 완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별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뒤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업종별로는 철강과 금속 그리고 유통업과 화학 강세였고요. 반면 의료정밀과 기계, 음식료품은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였고요.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 중에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역시 높고요. 2월 저점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AI 모멘텀 둔화 우려가 단기 변동성 확대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 그리고 AI 대표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2차전지 업종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면서 강세였고, 그 외에도 삼성 SDI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버티라든지 삼성 SDI 역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업종 전반적인 하락 영향으로 약세였는데, 반면 2차전지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금융과 종이 목재가 강세였고, 반면 비금속과 기계 장비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죠. 아마 오늘 엔비디아를 더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제 회계 이슈가 있어서 약간의 공매도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 IT 기술주가 조금은 이렇게 좀 부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섹터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오늘은 매크로 지표는 조금 특별한 게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리님, 부장님 요즘은 피부 관리 뭘로 하십니까? 이건 이제 잠을 잘 자셔야 됩니다. 잠을 편하게 숙면을 취하시고요. 예, 그리고 가끔씩 피부과를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안도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일단. 예. 근데 젊은 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역시 나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오늘 반도체인데요. 오늘 대부분 내용들이 반도체 이야기로 아마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움직임들이 제약바이오 올라간 거 빼고는 이제 움직임들이 2차 전지가 일부 내용은 있겠지만은 반도체가 역시 오늘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본장에서는 2.1%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6.9%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밤 2분기 매출이 300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300억 달러 넘어갈 수 있을까? 시장의 기대치 대비 높은 287억 달러 정도가 추정이 됐지만 역시 300억 달러 넘기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 어닝으로 보면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 정도로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전망한 월가 예상치, 매출은 예상치가 28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4센트를 웃도는 0.64달러겠죠? 예,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 넘어선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1년 전보다는 매출이 122% 급증한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사실 숫자는 괜찮게 나왔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이렇게 매출 구조, 레비뉴가 이제 트렌드가 나와 있는데, 트렌드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토탈 금액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죠. 지난 분기가 260억 달러, 이번에 300억 달러니까 야,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주가가 급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에 이를 것을 전망기가 나왔고, 월가 기존 전망치인 317억 달러를 상회한 수준까지 가이던스를 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엔비디아의 매출액 추이 전망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2분기가 300억 달러 넘어서고 3분기가 316억 달러 그리고 4분기가 여기 350억 달러 이상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인데 더군다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존의 AI 칩인 호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AI 칩 블랙웰을 4분기 양산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준비가 아니라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고요. 4분기에는 블랙웰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젠슨 왕 CEO가 호퍼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9%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2분기와 3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시장을 충족시킬 만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리트 컨센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급락에 대한 요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분기 실적 전망을 초과한 규모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조금씩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122% 매출 성장을 보이는 훌륭한 회사죠. 엄청난 회사입니다만 실적 시즌에 눈높이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것 같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컨센이 너무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 AI 칩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을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이런 로드맵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앱 안에 신의 자료실 원고를 보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화면상으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레드버드 기업 분석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게 현재 GPU 타임라인을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만, 자,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의 하락의 일부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심플하게 보면 블랙웰이 4분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지난 23년 11월에는 24년 4분기 블랙웰 출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5년 5월달 들어서는 이 블랙웰 출하가 24년 3분기로 출하 시점을 앞당겼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4년 4분기로 블랙웰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블랙웰 출시 시점이 지연된 것이 역시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대치가 좀 더 쌓여야 되는데 이런 기대치가 이번에는 쌓아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출시 이후에 루빈 칩이 25년 안에 어떤 분기에 나오는지 이것이 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관련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자,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컨센은 287억 달러의 매출인데 실제 스트리트 컨센은 실질적으로 330억 달러까지 시장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리트 컨센이죠. 근데 300억 달러 정도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쇼크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시장의 컨센이 있고요. IB들의 컨센이 있고, 그게 스트리트 컨센은 또 높게 나타나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그 스트리트 컨센을 알 수 있을까? 뭐 그들만의 컨센이죠. 그 기관일지 외국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들만의 컨센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니까 때려버린다 뭐 이런 건데, 자,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블랙웰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지연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까지 좀 더 블랙웰 출시가 앞당겨졌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4분기 출시로 좀 미뤄진 점,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 그리고 탑라인 그로스투나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이제 높게 형성됐던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로스 성장이 워낙 높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발표한 3분기 예상 매출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3분기 예상 매출 가이던스보다 높게 엔비디아는 325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주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매출이 3분기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예측한 319억 달러보다는 높게 가이던스가 제시는 됐지만 일부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는
379억 달러까지 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25억 달러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자기적인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기대 마진율이 75%보다 조금 더 부진한 75% 플러스 마이너스 50bp로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 이익률 GPM이 전분기가 78.4%였는데 이번에 75.1%로 나와서 이것도 전분기 대비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비딩을 하게 알 수 있을까 보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새로운 블랙칩에 대한 블랙웰 칩에 대한 생산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밝혔고요.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회사가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4분기에는 제품으로 수십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젠슨 황 CEO가 블랙웰 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여러 분기 동안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실적의 상회폭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의 약 40%가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플랫폼과 같은 대형 데이터 센터의 운영자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메타 등은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현재로 놓고 보면 AI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 보면 현재 필요 이상으로 좀 과도하다 이런 우려도 역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피크아웃 논리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역시나 조금은 우려스러운 쪽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분기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결국은 이거죠. 지금은 블랙웰이 다소 좀 지연되면서 호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호퍼가 강력했고 4분기는 블랙웰이 온다는 건데, 자, 일부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죽는 거잖아요. 호퍼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 다음에 블랙웰이 4분기에 나오면 호퍼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카니발라이제이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명확한 대답을 엔비디아가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업 관점에서는 별로 영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호퍼가 나오고 블랙웰이 그 다음을 잇고 이렇게 돼서 산업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호퍼도 좋고 블랙웰이 애드업 된다. 이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블랙웰이 아마 4분기에 나오긴 하지만 수십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4분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4분기에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되면 결국은 이익단에서 약간의 마진율이 처질 수 있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왜냐면 공정전환,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공정전환 때문에 수율 문제가 있어서 마진율을 좀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웰 소재의 재고 처리가 4분기 또 있을 수 있다 하반기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 신제품 믹스 증가에 대해서 약간의 감소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GPM은 7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이야기했던 직전 분기가 78%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마진율의 감소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사들이 캐펙스 지속성에 대한 질문을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1등이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산업적으로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아니냐,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분기 이후에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자, 4분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4분기부터 블랙웰 아키텍처의 출하가 본격화될 거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블랙웰 출시로 인한 이익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 문제라든지 전체 수십억 달러가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상대보다 크지 않을 거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연간 매출 총이익 컨센서스가 76%인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려면 4분기 매출 총이익은 76.4%를 기록해야 되는데 하반기 전망이 과도하게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 자료도 내기도 했습니다. 어렵죠. 마진율이
퍼센트대 중반인데 이것보다 더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옵션 포지션 관련해서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옵션의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가운데 네모난 박스 보십시오. 예,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밀세증에서 올려주셨는데 내재 1일 변동성이 거의 9.8% 넘습니다. 10% 가까이 내재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 변동성이 높아진 거죠. 아마 3,050억 달러 정도가 여기에 배팅했다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 쪽에 변동성 확대되는 옵션 포지션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지션 이슈도 엔비디아가 급하게 빠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3분기 컨센의 증가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데 매출의 총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점도 우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웰 출시 이후에 25년도 이후의 실적과 전방 수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가 하락의 이유로 언급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부 증권사들은 뭐 다올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쪽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이슈를 여러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적 자체를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숫자였다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약해진 매출 가이던스, 모호한 GP 마진 가이던스를 걱정하지만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삼성증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걱정은 고객들이 AI로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당장 HBM 이후에 새로운 트리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쉽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이클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크아웃을 만들려면 수요단에서의 피크아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진도가 나가지도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 고객사들이 AI 투자가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다고 후회하기보다는 아직 AI 서비스에서 경쟁다운 경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젠슨왕 CEO가 역시 아직은 거대 언어 모델 키우는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사업의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제 내년 정도부터 경쟁에 대한 본격화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AI 서비스의 출시와 검증이 우선 과제이다. 결국은 시점으로 놓고 보면 구글의 픽셀 8월 13일 그리고 아이폰 10월 중 나오는 것을 통해서 AI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디램 컨텐츠가 올라가면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9월에는 오픈 AI의 스트로베리 프로젝트가 공개된다는 루머까지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 출시가 되면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소한의 이익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급락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익이 잘 나오는 것이 역시 대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클 초반에는 내러티브가 좋은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익이 잘 나오는 것이 대장이니까 역시 숫자를 따박따박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찍어주는 엔비디아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밍치도 한 번 더 거들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밍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고밍치의 의견은 자, 올해 3분기의 매출 예측이 뭐 300억 달러에서 약 32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판매자 예측보다 높지만 구매자 예측 33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파는 쪽 예측보다는 높지만 이렇게 사자, 우리가 주식을 사자는 쪽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졌다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고요. 자, 블랙웰 RTO의 비용인데 이 비용이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소재에 대한 재고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수율 문제라든지 이 전환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엄청난 수요가 되기보다는 전환할 때는 다소 좀 물량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 전환기의 부정적인 영향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불리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GB200 NVL36 출하량인데
24년 말까지 약 3,000에서 5,000대 출하 예상인데 이는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는 엔비디아 예측과 일치하는데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4분기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마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반응은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단기 투자자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숫자가 나오는데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때린 단기 투자의 반응일 뿐 향후 몇 달간의 주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의 장기적인 추세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블랙웰 칩이 4분기에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향후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역시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밍치 같은 경우도 이건 단기 이벤트로 빠진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에서 보여드린 건데 아래쪽 보시면 엔비디아의 GP 마진율이 약간 꺾인 부분, 이 마진율이 살짝 꺾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도 기자회견에서 블랙웰 시리즈 관련된 코어스 수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코어스 부분에 대한 이 부분, 그 수율 기술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9월 4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대만의 세미콘 TW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9월 4일 날 대만의 세미콘 TW 행사에서 젠슨왕이 참여해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기술 관련된 우려를 해소를 해주게 된다면 9월 4일 날 그 행사를 변곡점으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여러분들 9월 4일 날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자신감이 여전히 젠슨왕이 있었다. 굉장히 강하게 상당히 좋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주도 산업에 대한 추세 우려와는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역시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주잔 성격 지표가 있는데 전분기에는 188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당분기에는 278억 달러로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AI 관련된 주도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좋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 이야기입니다. KB증권 이야기인데요. AI 투자 트렌드를 미리 가늠하는 차트가 있는데 이겁니다. 자, 6월 기준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죠. 6월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이게 8월 초 발표가 되는 건데, 자, AI 트렌드를 가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입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전월 대비 6월 기준 0.1% 증가에 그쳤다는 거죠. 결국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속도의 둔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7월 데이터를 9월 초에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AI 투자 트렌드가 살짝 완만해지면서 이 부분들이 좀 우려를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듯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블룸버그 통신에 관련된 자료인데 보시면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과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서프라이즈율이거든요. 서프라이즈율.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율이 24년 2분기 접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프라이즈율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은 하향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경계를 하는 뷰도 있고 CLSA 같은 경우도 오늘 이 틈을 타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약간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또 냈죠. 그러니까 양쪽이 좀 양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하게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엔비디아를 다시 올리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갈지는 양쪽의 뷰가 있지만 조금은 논리적인 근거가 어떨지는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트렌드 포스 자료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매출이 24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25년도에는 오히려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가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패키징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BM, 엔비디아 관련된 블랙웰 뿐만들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여전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가 역시 가장 핫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할애를 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산업의 피크를 찍었던 수요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전고점 수준인 139달러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이후에 128달러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수준에 거의 조금 남겨놓은 준하는 그런 가격이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다소 좀 오늘은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판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하방을 또 막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당분간 반등이 나오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장중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삼성 SD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이야기인데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슈퍼카 공급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됐다는 점에서 일부 주가들이 올라온 부분도 보입니다. 자,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 B샘플 개발을 완료하고 BMW,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럭셔리 슈퍼카 업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을 할 것이다.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B샘플 같은 경우는 A샘플, 최초의 샘플을 기반으로 한 번 이상 개선 작업을 거친 후에 제작되는 샘플로 알려져 있는데요. 차량에서 작동하는 엔지니어링 샘플을 의미하고 B샘플을 공급했던 고객사의 연내 개선된 C샘플 공급이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C샘플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검증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 수준인 C샘플까지 완료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거죠.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전일 GM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다소 좀 일시적인 수요 정체인 캐즘 관련된 구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됐고요. 당초 계획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북미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이 캐점에 상관없이 중장기 성장성에 변화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조인트 벤처 이런 부분들을 결국 본 계약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전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GM이 지금까지 파우치만 사용하던 것을 감안하면 완성차 업체들의 각형 배터리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중국 배터리 업체 중에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삼성 SDI가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현대자전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미시간주 홀란드 공장에 도요타 전용 생산을 증설하지 않고요. 미시간주 랜싱에 짓는 얼티엄 셀즈 3 공장에서 도요타용 배터리 생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해졌는데 전기차 캐즘 여파가 이어지자 수주 물량과 비용을 고려해서 투자 속도 조절에 좀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업체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업데이트인데 이것도 화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작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 자료는 2차전지 아마 김희재 님이 과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였었거든요. 2차전지 관련 섹터 애널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플랫폼에 올려진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업데이트인데 이것도 시내 자료실 들어오셔서 제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것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현대차증권에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최악을 지나서 회복하고 있는 업황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티움 플랫폼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하반기 판매량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 부진하지만 테슬라 제외하면 양호한 성장이 이야기되고 하반기 원가 하락으로 판매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ID3, ID4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증가도 역시 기대된다. 그래서 유럽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반사이익으로 우호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내 중국산 전력기기 사용이 쉽지 않고 26년부터 관세 인상, ESS 역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3분기부터 전기차의 판매 회복세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소재 업체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 부분 26년 이후에 회복세를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다고 하면서 탑픽으로 현대증권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이야기에 탑픽을 했고요. 관심 종목으로서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수급적으로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를 보면 바이오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 표 보이시면 이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위에 회색 실선은 반도체와 제약의 롱숏 포지션이거든요. 반도체 제약 롱숏. 그리고 푸른색으로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롱숏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실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도체 롱, 2차 전지 숏, 그 다음에 푸른색은 반도체 롱, 제약 숏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포지션이 최근 대비 1개월 그리고 2개월 전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뭐냐면 기존 포지션은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꾸준한 성과를 보였죠. 반도체를 롱 잡고 2차 전지를 숏, 반도체를 롱 잡고 제약을 숏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꾸준한 성과를 보였는데 최근 하락세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반도체 롱 포지션을 일부 정리하고 제약과 2차 전지 숏을 숏 커버하는 그런 요인이 최근에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와 제약의 롱숏 포지션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 부분들이 역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연말에 접어들면 이 숏커버가 또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계절성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하락을 하고 2차 전지와 제약주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롱숏 포지션에 약간의 흐름들이 변화가 있는 것도 수급적 이유도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탄산입증 가격인데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톤당 74,500위안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극재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종환님, 박근영 부장님 오늘 엔비디아 급락시 매수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엔비디아가 급반등하면서 V자 반등이 빠졌다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당장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빠지게 되면 반등이 나올 거로 보는데 일단 뭐 급락 이후에 반등이 일부 있을 거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급락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가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역시 전기차 화재 예방 예상 증액 모멘텀인데요. 역시 28일 정부가 25년 예산을 677조 4천억 규모로 편성하는데 그 가운데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장비 확충 예산을 올해 3,275억에서 내년에 6,23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게 이제 어제는 또 이렇게 뭐랄까 엔젤 산업 관련해서도 뭐 뭔가 느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배터리 열폭주 관련 쪽에서 화재 예방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었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야기 된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오늘 위고비 관련해서 오늘 10월에 국내 출시 기대감 속에 비만 치료제가 주가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10월에 노보노디스크가 10월에 한국에 위고비 출시를 하기로 했고 이 관련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한 달에 183만 원 정도의 뭐 자금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용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183만 원 정도면 그렇게 뭐랄까 굉장히 저항감을 일으킬 만큼 뭐 비싸서 못할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힘들고 굉장히 이걸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월 183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 아닐까.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내가 비만 뭐 일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면 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사 일라일리가 최근 개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지난 1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역시 뭐 국내 출시를 서두르는 게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임상실험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 22.5%로 나타나서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쟁적으로 마운자로도 들어오고 위고비가 들어오면 역시나 경쟁이 되면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험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글쎄요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열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KB증권에서 보여준 자료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보시기엔 좀 어려운 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이오주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상승의 중복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아는 매크로 흐름은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할인율 하락되면서 성장주가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둔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성장주 선호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할인율이 하락하고 성장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근거.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자, 성장주 가운데 역시 바이오 업종이 선호 근거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선을 보이죠? 그게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오 쪽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올라간다고 보고, 결국은 산업 인플레,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의 인플레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주가들이 바이오 산업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KB증권의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 오늘도 좋았죠. 오늘도 상당히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알테오젠 역시 시총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꽤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종목들이 있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 나던 종군당 녹십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주가 여전히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에 62곳 중에 59곳이 교섭 타결됐다는 소식이 이뤄지면서 원격 진료 부분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을 떠나서 굉장히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죠. 다행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수혜 기대감 속에서 일부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이게 정부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전일부터 시행됐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관련주가 일부 테마성으로 올라온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역시나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보안 관련주가 오늘도 일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의 입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가 하락했죠. 진단키트주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발생 규모는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 명보다 낮은 질병청에서 20만 명 이내로 추정한다면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코로나19 입원 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수가 예상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된 뭐 테마주 관련 쪽이 상당히 주가를 빠진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섹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개인 투자자. 오늘도 저도 시장 대응을, 고객 대응을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하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충분히 쉬시고요. 오늘 밤에 엔비디아 흐름들이 과연 똑같이 시간에 6.9% 빠진 급락 상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아래골을 달고 엔비디아가 또 회복을 할 것인가, 젠순왕의 코멘트가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갈 것인가를 오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